안녕하세요, 웰드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재료 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네요. 열 처리. 자, 일단 1번 열 처리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속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열하고 냉각시켜서 성질을 개선하는 것을 열 처리라고 합니다. 자, 열 처리라는 건 사실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어서 드시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생고기를 가열하면 구워진 고기가 되죠. 이것도 하나의 열 처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 요리를 가열을 하면 익혀지잖아요. 자, 우리 비빔면이나 이런 음식을 드실 때 일반적으로 가열을 해서 면을 불린 다음에 이 면을 찬물에다 냉각을 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면이 좀 탱탱해지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열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금속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 처리의 종류에는 일반 열 처리와 항온 열 처리, 표면 경화 열 처리가 있습니다. 자, 일반 열 처리는 재료에 전부 다 열 처리를 하는 일반적인 열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의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가 뭐냐면 항온 열 처리라는 게 있어요. 이 항온 열 처리라는 건 뭐냐면 항온,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물체를 가열을 쭉 했는데 이 물체를 바로 냉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일정 구간 냉각을 시켰다가 일정 구간 항온,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시간을 둔 이후에 냉각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다시 온도를 올렸다가 다시 냉각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형태의 열 처리가 항온 열 처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능사 정도 수준에서 이 항온 열 처리까지 문제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열 처리와 표면 경화 열 처리 정도만 알아두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표면 경화 열 처리는 뭐냐? 표면 경화. 자, 경도라는 것을 앞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경도, 단단해지는 정도를 경도라고 하죠. 표면이라는 건 뭐죠? 표면, 겉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겉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열 처리, 그것이 바로 표면 경화 열 처리입니다. 이 표면 경화 열 처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어 이빨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봅시다. 기어라고 본다면 이 기어가 이 표면 이빨이 만나는 체인과 만나는 이 표면이 열 처리가 되어 있다면 열 처리가 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마모에 견디는 성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계 부품을 설계하거나 또는 만들 때 이 열 처리라는 영역이 상당히 마무리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은 일반 열 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일반 열 처리는 불림, 풀림, 담금질, 뜨임,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소둔, 소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일본어는 쓰진 않았습니다. 자, 일반 열 처리로 우리나라 말로는 불림이라고 불리는 열 처리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노멀라이징이라고 부르고요. 이 노멀라이징은 목적이 뭐냐면 노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철을 이제 금속을 노멀하게 만든다 해서 노멀라이징이거든요. 노멀이 뭐냐? 불균일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균일화해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것을 불림 열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불린다는 의미죠. 세탁기나 세탁을 할 때 주로 많이 쓰이죠. 불려서 세탁을 한다. 또는 밥을 지을 때 불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FC 상태도에 A3선과 ACM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태도 앞 시간에 말했던 그 온도에 따른 그 철의 변화에서 ACM선과 A3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선과 요선인데 이 선과 이 선 이상으로 가열을 합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오스테나이트의 영역인데요, 보통.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영역으로 온도를 올린 다음에 공기 중에 선행을 하는 형태로 보통 불림을 합니다. 이제 선행이라는 건 뭐냐면 천천히 냉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불균일한 애들이 서서히 자기 원래 조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노멀라이징 열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선행한다, 조직을 균일화한다, 그리고 기계적 성질을 개선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재료를 아변이라는 건 뭐냐면 꾹 눌러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 아변이라고 해요. 뭐 롤러와 롤러 사이에 제품을 넣어서 이제 어떤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아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변으로 가공 경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가공 경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변을 하게 되면 어떤 큰 재료가 이렇게 납작하게 변하게 되면 경화가 일어나요. 재료가 단단해져요. 그 단단해지는 것이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불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성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장 강도를 오히려 강하게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불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주조가 있습니다. 주조를 하게 되면 또 주조로 인한 편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석이라는 건 뭐냐면 불순물이 특정 부분에 몰려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샘물을 부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균일한 조직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림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표준화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열처리가 불림 열처리였고요. 자, 다음은 풀림 열처리입니다. 영어로는 어닐링이라고 부르고요. 자, 단단해진 강을 연하게 해서 기계적 가공성을 향상하거나 내부의 응력을 제거하고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것을 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완전한 풀림, 응력 제거 풀림, 구상화 풀림이 있습니다. 자, 풀림은 키워드가 뭐냐면 기계적 성질을 개선한다는 거, 그리고 응력을 제거한다는 게 가장 풀림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불림과 풀림은 뭐가 다르냐? 자,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불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균일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풀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응력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계적 가공성을 향상한다던가 이런 형태의 열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열 온도가 불림에 비해서 약간은 좀 낮은 온도까지 가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되냐면 재료를 이제 조관으로 인해서 열 경화가 발생했어요. 조관이라는 것은 관을 만드는 것을 조관이라고 합니다. 배관 만드는 거예요. 자, 배관을 만들 때 열 경화가 발생했다. 자, 인발 가공 전에 연화를 위한 풀림을 하게 되면 가공성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쇠를 잡아당겨서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어떤 형태로 뽑아내는 거를 인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쇠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뭐 가래떡처럼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발 가공 전에 연화, 인발 가공하려고 하면은 좀 재료가 너무 단단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연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풀림을 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열처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력 제거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일반 열처리 담금질입니다. 자, 이제 담금질이 나왔네요. 담금질은 영어로 퀸칭입니다. 자, 퀸칭은 뭐냐면 재료의 경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퀸칭,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재료의 경도가 증가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계 제품 같은 경우에 수명이 길려면 어떤 마모에 견디거나 하려면 좀 재료가 단단한 게 일단 좋아요.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단단한 게 좋겠죠. 오래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내 마멸성 향상을 위해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담금질이고요. 달구어진 칼을 급속하게 냉각을 시키면 경도가 증가가 됩니다. 자, 방법은 뭐냐면 A3 변태점이나 A1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한 다음에 이것을 급냉,
차가운 물에 식히거나 또는 염욕이라고 해서 뭐 소금물에 식힌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뭐 액체에다가 식힌다든지 해서 굉장히 빠르게 냉각을 시키게 되면 마르텐자이트라는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열 처리로 생성이 된 조직이에요. 자, 이거 가장 경도가 높은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요 조직이 형성이 되면 경도가 증가하고 내마멸성이 형성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담금질 후에 반드시 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왜 열 처리가 필요하냐면 담금질한 조직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철을 예를 들어서 이제 칼을 만드는데 이 칼을 물에 퐁당 담궜어요. 굉장히 급냉이 됐습니다. 급냉이 되게 되면 딱딱하긴 한데 너무 내부의 응력도 크고 매우 불안정해요. 조직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잘 깨지는 성질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자기가 알아서 깨진다든지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금질 후에 뜨임이라는 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퀸칭, 담금질 이후에는 반드시 뜨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뜨임 열 처리가 나옵니다. 이제 뜨임이라는 건 뭐냐면 담금질로 경도가 커졌어요. 일단 담금질을 해서 경도가 커졌단 말이에요. 단단해졌어요. 이 단단한 조직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불안정해서 어떻게 깨지거나 또는 뭐 변형이 발생한다든지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성과 연성을 약간 주어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뜨임입니다. 그래서 뜨임은 온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100에서 뭐 650도씨까지 가열한 다음에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담금질한 조직 마르텐사이트를 뜨임을 한 번 하면 트루스타이트, 뜨임을 더 많이 하면 소르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이것을 배울 때는 사실은 소르바이트나 트루스타이트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런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사실 트루스타이트나 소르바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경도는 뭐가 높을까요? 당연히 담금질을 하고 바로 생성이 된 마르텐사이트가 가장 단단한 조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뜨임을 한 번 하면 트루스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해지고, 그리고 소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연해지고, 자, 이거보다 더 연한 게 바로 펄라이트, 열 처리를 하지는 않은 조직이죠.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그리고 순수한 거의 철인 페라이트, 이렇게 순서대로 경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도 순위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보통 이제 제일 단단한 조직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마르텐사이트가 가장 단단한 재료다라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강의 심냉 처리입니다. 자, 심냉 처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서브 제로 처리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크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제 담금질 하면은 마르텐사이트가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료가 굉장히 큰 경우에 이 속 안까지 냉각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겉에는 다 마르텐사이트로 이미 변했는데 이 속 안에는 변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굉장히 낮은 온도로 얘를 낮춥니다. 자, 상온 이하 아주 영하까지 낮춰가지고 마르텐사이트를 속 안까지 만들어주는 형태, 그런 게 바로 서브제로 처리라고 합니다. 식냉 처리라고 불러요. 자, 장점은 모스테나이트의 적은 양은 작은 영향을 주지만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이 오스테나이트, 속 안에 있는 오스테나이트가 치수가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냉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이제 방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이 재료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 물건이 열 처리가 되어 있는지 열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고급 제품 같은 경우에 기계 제품도 고급이 있거든요. 명품 기계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열 처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서브제로 처리, 심냉 처리 같은 것들도 실시를 해서 최소한의 오차 범위 내에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계에도 명품이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항온 열처리입니다. 자, 일반 열처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가열 후에 냉각 시에 연속으로 냉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유지 후에 냉각하는 것을 항온 열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항온 열처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후에 냉각을 하게 되면 조직의 변화가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열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스템퍼링, 마르템퍼링, 마르펜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반 열처리죠. 풀림, 불림, 풀림, 담금질, 뜨임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